두 번째 강의는 3D 매핑 스트래티지 인 EP 프로시저의 주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박현 선생님께서 강의를 주시겠습니다. 이거 근데 뭐 마이크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네. 그냥 하면 되나요? 자, F5. 이거 혹시 그 아까 그 포인트 나오게 하는 게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간 색깔만 이것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 3D 매핑 스트래티지 인 EP 프로시저에 대해 발표하게 될 신촌 세브란스 부정맥 시술실 박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D 매핑 스트래티지인 EP 프로시저라는 큰 주제를 받고 세분화된 발표 내용을 정하던 중에 최근 저희 병원에서 하는 VT 케이스에 대해 전반적인 걸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Substrate Mapping and Ablation for Scar-related VT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좀 주제가 이게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그리고 또 여기 여러 선배님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떨리긴 하는데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카릴레이티드 VT의 메커니즘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는 프로그램드 스티뮬레이션으로 잘 유발되는데, 빈맥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가 이제 길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속도가 또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응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웨이브 프론트가 스카 속에 살아남은 심근의 채널을 통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추가 자극에 의해 기능적 전도 지연이 생기면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더 짧은 커플링 인터벌로 추가 자극을 줄 경우 두 길 중 한 곳이 차단되는 유니디렉셔널 블럭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에서 블럭이 되고 또 다른 쪽 길에서 그 블럭이 되는 그 경로를 통해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그 시간 동안 아까 그 블럭된 길이 ERP에서 회복하면서 리엔트런트 서킷이 형성되면서 빈맥이 유지됩니다. VT 매핑 테크닉은 VT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와 그리고 사이너스 상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우선 VT가 온고잉한 상태를 먼저 살펴보면 액티베이션 매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VT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 매핑이 사실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노몰픽 VT여야 합니다. 매핑 도중 계속 모양이 바뀐다면 매핑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VT가 220회 이하로 느린 혈압이 잘 유지되는 헤모다이너미컬리 스테이블한 환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도 첫 번째랑 같은 이유인데, 요샌 3D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 몰폴로지를 VT 템플릿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양이 너무 여러 개면은 매핑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진행되고 확장된 심근병증보다는 국소적인 심근 내 스카가 있는 경우가 그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VT 매핑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VT 온고잉 중에 시행한 액티베이션 매핑입니다. 여기 흰색을 시작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순서로 흘러가는 이 VT 서킷은 여러 경로를 포함하게 되는데, 여기 상대적으로 엔트런스나 그리고 여기 엑시트 사이트는 넓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타겟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바이스탠더도 말 그대로 서킷 안에 있긴 하지만 서킷과는 무관한 그냥 단순히 가까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노란색 지그재그로 표현된 이 느린 전도를 가진 이스무스가 스카릴레이티드 VT의 주 타겟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됩니다. 이때 이곳에 카테터를 위치했을 때 EGM의 타이밍으로 VT 서킷상 이스무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리엔트런트 서킷을 보면 각각 부분마다 시그널이 생성되는 타이밍이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보통 이스무스에서 엑시트하는 그 순간이 QRS의 탈분극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투 QRS의 길이가 전체 사이클 랭스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로 서킷의 위치를 좀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 시그널 투 QRS의 길이가 여기 초록색 별표를 가진 이 입구 쪽에서는 타키 사이클 랭스의 50%에서 한 70% 정도로 가장 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센트럴 이스무스가 30에서 50%, 그리고 탈분극이 시작되기 직전인 이 빨간색 별표인 이 엑시트 이스무스가 30% 이하입니다. 즉 예를 들어 100ms의 사이클 랭스를 가진 VT가 온고잉 한다고 하면은 입구 쪽에서는 QRS보다 한 50ms에서 70ms 앞, 그리고 중간에서는 30ms에서 50ms 앞, 그리고 이스무스의 출구 쪽에서는 QRS 한 거의 바로 앞인 한 30ms 안 되는 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매핑을 하고 그리고 슬로우 컨덕션 존을 찾고 이스무스의 경로를 파악해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특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은 그 어블레이션 직전에 뭔가 좀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작업입니다. 타겟 위치에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가져다 놓고 VT 사이클 랭스보다 조금 더 짧게, 보통 한 20ms에서 30ms 정도 앞당겨서 페이싱을 합니다. 이것은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 매핑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이스탠더 사이트와 크리티컬 이스무스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크리티컬 이스무스에서 엔트레인먼트를 하면은 페이싱의 자극으로 인한 전도의 흐름이 이스무스를 따라 흘러가고 엑시트 사이트로 나가면서 탈분극을 시킬 것입니다. 이는 VT 전도의 흐름과 동일하여 QRS 몰폴러지가 같게 나오는 컨실드 퓨전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과 타키 사이클 랭스의 차이가 30ms의 이하로 나타날 것이며, 스팀 투 QRS와 EGM 투 QRS의 차이가 20ms 이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싱을 정확히 그 리엔트런트 서킷에서 시행한다면, 여기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엑시트 사이트를 통한 전도만을 하여서 VT 때와 모양이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킷 바깥에서 페이싱을 하면 여기 서킷 바깥으로 먼저 전도가 되기 때문에 VT 모양과는 다른 매니페스트 퓨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이 잘 시행돼서 컨실드 퓨전을 만들면 이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과 그리고 타키 사이클 랭스의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페이싱 비트가 A만큼 거리를 이동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A만큼 이동해서 이 카테터에 읽히게 되는데,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은 그래서 A 플러스 타키 사이클 랭스 플러스 A입니다. 이때 이 회로가 가까울수록, 즉 이 A가 짧을수록 그 값이 더 작아질 것입니다. A가 짧을수록 타키 사이클 랭스를 빼면 그만큼 그 A가 작아지기 때문에 값이 작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센트럴 이스무스에서 엔트레인먼트 페이싱 했을 땐 모양이 같은 컨실드 퓨전 형태가 되고, 그리고 아까 PPI-TCL이 30ms 이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스티뮬레이션을 줬을 때 이 자극의 시작점과 이 엑시트 사이트의 이까지의 이 경로가 VT가 온고잉 할 때 이 프로파게이션 되는 그 경로랑 같기 때문에 여기 스팀 투 QRS와 EGM 투 QRS의 차이가 20ms 이하로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실제 저희 시술실에서 시행된 케이스를 보면 페이싱 몰폴로지와 그리고 온고잉 VT 몰폴로지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내가 이 리엔트런트 서킷이 있는 스카존 어딘가에 있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PPI-TCL이 5ms 차이 나는 것을 보고 스카존 내에서도 VT 서킷 안에 들어와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 스팀 투 QRS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EGM 투 QRS가 거의 비슷한 걸 보고 이 지금 카테터가 확실히 크리티컬 이스무스 내에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VT가 모양이 여러 개거나 좀 폴리몰픽 VT인 경우, 또는 혈압이 유지가 안 되어 상태를 유지시키기 어렵거나 유발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사이너스 리듬 하에서 매핑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볼티지 매핑, 그리고 어브노멀 일렉트로그램, 그리고 페이스 매핑을 가이드해서 어블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볼티지 매핑은 이 사이너스 하에서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가장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로우 볼티지 존, 즉 스카 존을 가이드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스카의 볼티지 스레솔드는 좀 상황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보통 0.5에서 1.5mV의 0.5에서 1.5mV를 스카 보더로 설정해서 이렇게 칼라 스케일로 나타내고, 이 색깔은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림 속 이 칼토 시스템에서는 덴스 스카를 0.5 이하로 아예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좀 헬시한 조직을 보라색으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볼티지 가이디드 어블레이션은 스카의 호모제니제이션, 즉 광범위한 스카존 전체를 절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카존을 광범위하게 어블레이션 하는 것은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이스케믹 그리고 논 이스케믹 모두 이 좀 안정된 목표된 VT만 제거하는 것보다는 더 예후가 좋다는 것이 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블레이션은 확률적 전략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더 넓게 RF 에너지를 가하면 리엔트리의 핵심 부위를 차단하거나 제거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볼티지 맵은 특성상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 볼티지 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하나는 사이너스 리드마에서 매핑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LV 페이싱을 하면서 매핑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볼티지는 웨이브 프론트 액티베이션에 대한 카테터의 상대적 방향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집니다. 논문상 데이터는 서로 다른 두 액티베이션 웨이브 프론트 사이에 스카 리전의 불일치가 한 22% 정도 된다고 보고됐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VT의 실제 크리티컬한 사이트가 로우 볼티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도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의 매핑 테크닉, 즉 컨택 포스나 그리고 카테터의 일렉트로드의 위치 같은 요소들 역시 볼티지 매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어블레이션을 사용하는 확률적 전략의 특성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치료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까지 어블레이션하게 되는, 즉 특이도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 아노테이션 시스템이 우리가 관심 있는 니어필드 포텐셜보다, 그리고 종종 그 주변에 전압이 높은 파필드 포텐셜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로는 스카존이지만 그 주변의 파필드 때문에 볼티지가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어브노멀 일렉트로그램을 가이드하는 방식입니다. 어브노멀 EGM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우 앰플리튜드, 그리고 스플릿 포텐셜, 그리고 레이트 포텐셜, 프랙셔네이티드 포텐셜 등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을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이 노멀한 시그널부터 컨덕션 블럭의 정도에 따라서 스플릿 포텐셜, 또 아이솔레이티드 레이트 포텐셜로 나뉘고, 그리고 좀 이 섬유화된 조직 속에서 살아있는 심근이 섞여 있는데 그 부분에서 느리게 지그재그 형태로 전도가 되는 프랙셔네이티드 레이트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느린 전도를 보이고, 그리고 주변 심근과 정기적으로 결합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브노멀 EGM이 리엔트리에 있어 크리티컬한 사이트라고 알려져 왔고, 그리고 볼티지 맵을 그려놓고, 그리고 사이너스 리듬 하에서 이러한 어브노멀 일렉트로그램을 태깅하고 제거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리엔트런트 서킷의 그 핵심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민감도는 높지만 모든 어브노멀한 EGM이 리엔트리를 유발하진 않으므로 불필요한 곳을 걸러내는 특이도에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페이스 매핑은 보통 포컬한 사이트의 오토매티시티 기전을 가진 VT에서 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리엔트리 기전을 가진 VT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 스카 속에서 이스무스를 가진 스카 릴레이티드 리엔트리 VT에서는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블레이션 시행 전 페이스 매핑을 시행함으로써 특이도가 낮은 볼티지 맵, 그리고 어브노멀 시그널 가이디드 어블레이션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 맵은 페이싱을 시행해 QRS 몰폴로지를 확인해서 어블레이션 카테터가 서킷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엔트레인먼트 페이싱과 비슷하긴 하지만 VT가 이게 인덕션 된 상태가 아니므로, 그리고
인덕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고잉 EGM을 확인하지 못해서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 즉 이 리턴 시그널을 못 본다는 한계가 있어서 이스무스와 바이스탠더를 구분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 매핑에서 나타내는 이 특이한 패턴을 확인한다면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 엑시트, 다중 출구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 페이싱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의 QRS 몰폴로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스카존은 여러 스카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여러 경로로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 공통된 경로, 여기 이스무스가 존재하는데 이곳을 페이싱하면 VT 서킷이 엑시트되는 이 오른쪽 여기 부위뿐만 아니라 이 각각 보이는 다른 곳으로도 엑시트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QRS가 이 같은 VT 모양과 같은 이 세 번째 모양 외에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QRS 몰폴로지가 좀 다른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각각 경로의 불응기, 컨덕션 벨로시티의 차이 그리고 펑셔널 블럭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당 스팟이 회로의 중심, 즉 크리티컬 이스무스임을 펑셔널하게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되고 이곳을 어블레이션하면 논문상 데이터로 VT 어블레이션 성공률이 한 7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 그림처럼 페이싱을 했을 때 투투원 엑시트 블럭을 보이면서 여기 이 프리코디알 리드를 보면 바뀌는 게 바로 보이실 텐데 이런 QRS 얼터넌스가 보이면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위치에서 한 400에서 600ms 정도의 좀 비교적 느린 사이클 랭스로 페이싱을 했을 때 VT가 인덕션 된다면 논문상에서 한 95%의 확률로 어블레이션 시 빠른 터미네이션을 보이는 지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플 엑시트는 다른 모양의 VT가 하나의 공유된 커먼 이스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전으로 시술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타겟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타겟하지 않은 VT가 같이 없어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를 좀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트레디셔널한 매핑 테크닉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일 정확한 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VT가 인덕션된 상태에서 하는 매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체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몇 가지 봤는데 공통되는 특징이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어블레이션 리전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크리티컬 이스무스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민감도는 높지만 불필요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는 특이도가 낮은 단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맵 가이디드로 스카를 호모제니제이션하는 광범위한 어블레이션 전략과 비슷한 성공률과 결과를 리엔트리가 일어나는 스카 부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로 이 같은 성공률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 아일렘입니다. 이렇게 좀 여러 논문을 공부하면서 참고했습니다. 아일렘은 아이소크로널 레이트 액티베이션 매핑의 약자로 레이트 액티베이션을 아이소크로널, 즉 등시선의 형태로 나타낸 매핑입니다. 펑셔널 서브스트레이트 매핑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액티베이션 맵에서 바이폴러 EGM을 마킹할 때 가장 큰 한계가 로컬 액티베이션 타이밍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방금 그 전에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그 최대 기울기를 나타내는 DVDT 또는 최고 진폭 그리고 온셋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지만 심전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여러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런 연속되고 분절화된 형태의 시그널이 있는 부위에서는 온셋 그리고 DVDT, 앰플리튜드의 판단이 사람마다 조금 임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전도는 여러 개의 근접 성분을 가질 수 있고 유효한 바이폴러 EGM의 크기나 깊이가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니어필드와 파필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일렘에서는 이렇게 EGM이 끝나는 오프셋 지점을 이렇게 아노테이션해서 로컬 액티베이션이 완료되는 지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그널을 아노테이션하는 재현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관찰자 간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B번을 보시면 레이드 액티베이션을 아노테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노테이션을 하면 이 A의 그림과 같이 등시선을 가진 맵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소크로널 레이드 액티베이션 매핑의 정확성은 꼼꼼한 매핑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덴시티 매핑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가장 이른 지점과 가장 늦은 지점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심실 활성화 전체를 잘 매핑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매핑을 바탕으로 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바를 액티베이션 윈도우를 8개의 등시간대로 균일하게 나눠서 흰색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의 각각의 색깔이 심실 활성 시간의 12.5%를 차지하도록 균등 분할하여 나타냅니다. 즉 모든 등시선에서는 동일한 시간 단위가 할당되므로 등시선의 두께는 전도 속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프로파게이션이 빠를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프로파게이션이 느릴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즉 빠를수록 이 색깔이 두껍게 나오고 느릴수록 더 얇게 나타납니다. 그림 A를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LV 에피카디알 아일렘의 LAO 뷰입니다. 이 흰색 화살표는 웨이브 프론트 액티베이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상 흰색부터 시작해서 빨주노초 여기 초록색 아이소크론의 경계까지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등시선이 얇아지면서 여러 색깔이 모여 있는 느린 속도를 가진 구역이 보이는데 이러한 불연속성을 가진 이 지역을 디셀러레이션 존 DG라고 정의합니다. 여기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이후에 파란색이 나오지 않고 여기 이렇게 남색깔로 바로 컬러가 점프되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검정색 작은 선은 로컬 에피카디알 컨덕션 블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블럭된 라인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곧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이 블럭된 라인을 돌아서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파란색이 그리고 또 남색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등시선이 모여있는 형태인 아이소크로널 클라우딩 존을 아까 DG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블레이션 대상이 되는 이 DG의 정의는 바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cm 반경에 3개의 아이소크론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여기 C 그림은 라인 오브 블럭을 아까 있었던 이 지점에서 페이싱을 했을 때 이 페이스맵이 일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D를 보시면은 이 스카존이 이 큰 데에 비해서 이 어블레이션 타겟이 되는 이 지점이 좀 얼마나 좀 컴팩트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왼쪽이 스카존을 보여주는 볼티지 맵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아일렘 매핑입니다. 실제로 매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일렘이 하나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이 다 아일렘인데 이렇게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1cm 반경에 3개 이상의 아이소크론이 존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여러 개의 멀티플 디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디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 기준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등시선이 최대로 밀집된, 그러니까 색깔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컨덕션이 최대로 느려지는 지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실 활성화 윈도우에서 늦은 타이밍에 속해 있는 DG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이 파란색, 보라색과 가까운 지점의 DG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겟 DG에서 페이스맵을 했을 때 QRS가 클리니컬 VT와 같고 그리고 스팀2 QRS가 좀 벌어져 있으면서 페이싱 중에 QRS가 변하는 멀티플 엑시트 사이트 현상이 보이는 곳을 주 프라이머리 지점으로 선택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DG를 보면 가장 많은 색이 모여 있고 그리고 벤트리클 액티베이션이 상대적으로 가장 느린 지점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DG로 지정해서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이 시술 중에 VT가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이 다른 곳은 이렇게 보시면 이 제한적인 어블레이션만 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VT가 리커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볼티지 맵 가이디드의 방식의 단점이 웨이브 프론트 방향에 따라서 이 아래 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 게 좀 제한이다, 한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일렘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이너스 상태에서 매핑을 한 것은 벤트리클 액티베이션에서는 이 웨이브 프론트 방향이 여기 보시는 이 라인 오브 블락과
수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전도 차단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LV 페이싱 상태에서는 라인 오브 블락과 좀 패러럴한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웨이브 프론트가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너스 리듬보다는 라인 오브 블락이 잘 보이지 않지만 컬러가 모여 있는 여기 동그라미로 나타낸 이 DG는 두 웨이브 프론트 모두 비슷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렘 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브노멀 EGM을 타겟하여 어블레이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느린 지점이 가장 늦은 레이트 액티베이션 존이 VT 서킷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페리어 월 임팍션이 있는 환자에서 VT 에피카디얼 액티베이션 매핑과 그리고 사이너스 아일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VT 액티베이션 맵에서 이스무스의 경계는 여기 이 측면의 회색이고 그리고 검정선은 에피카디얼에서 관찰된 라인 오브 블럭입니다. 이 VT가 지속되고 이 차단선의 반대쪽에서 다시 보라색 출구가 형성되는 것을 보시면 이 심근 내부 미드마이오카디움에서 3차원적으로 회로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 라인을 여기 이 VT의 이 라인을 오른쪽 아일렘에서 그려보았을 때 여기 보시는 가장 느린 컨덕션 존은 VT 서킷의 이스무스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통계를 한번 보시면 각각의 벤트리클 액티베이션 윈도우에서 액티베이션 타이밍을 좀 세분화해서 나타낸 표인데 고주파 절제로 VT가 성공적으로 제거된 사례에서 레이티스트 아이소크론 즉 보라색깔 지점이 크리티컬 이스무스 사이트를 포함하는 경우는 가장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늦은 아이소크론보다 전체 윈도우에서 한 60%에서 90%에 해당하는 파란색, 남색 지점이 가장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성공률이 낮다고 해서 레이티스트 아이소크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논 이스케믹 환자의 매핑입니다. 왼쪽이 이 에피카디움 매핑이고 오른쪽이 엔도카디움 매핑입니다. 이 볼티지 매핑상 스카를 보시면은 에피카디움의 스카가 훨씬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여기 아일렘을 보시면 가장 늦은 활성화 구역은 엔도카디움에서 관찰되고 이때 엔도카디움의 타겟이 되는 DG에서 이렇게 페이스맵을 했을 때 일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레이티스트 액티베이션 존은 VT의 크리티컬한 이스무스인 확률은 낮지만 그리고 레이티스트 액티베이션 존이 속한 챔버에 VT의 크리티컬 이스무스가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 속 데이터에서도 레이티스트 액티베이션이 속한 챔버 또 표면의 한 90%에서 VT 크리티컬 이스무스가 발견됐다고 보고됩니다. 이렇게 DG를 매핑해서 어블레이션 했을 때 실제 스카 존의 면적과 어블레이션 존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전체 스카의 약 20% 정도를 어블레이션 했고 어블레이션 후에 리맵을 해서 이 검정색 라인 오브 블럭 디스탈에서 보이던 이 밀집된 이 보라색 지점이 그리고 또 이 돌아 들어가는 커브드 웨이브 프론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시그널에서도 이쪽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학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일렘에서도 엔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전체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이 흐름을 보면 처음에 하이덴시티 매핑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EGM이 스플릿되거나 그리고 프랙셔네이션 되는 EGM을 확인해서 그리고 또 라인 오브 블락과 아이소크로널이 밀집되는 DG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DG가 싱글인지 멀티플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리고 싱글일 경우 바로 페이스맵을 해서 모양이 일치되는지 보고 멀티플 DG일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그리고 레이티스트 액티베이션이 속한 이 DG를 프라이머리 DG로 지정하여 페이스맵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맵을 시행해서 12리드가 매치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멀티플 엑시트 사이트가 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을 한 후에 인덕션을 시켜봐서 같은 VT가 인덕션 된다면 프라이머리 DG를 다시 매핑하여야 하고 그리고 디퍼런트 VT가 인덕션 된다면 다른 모양의 VT가 인덕션 된다면 다른 DG에서 페이스맵을 시행한 후 다시 어블레이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한 후 더 이상 인덕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DG를 매핑해서 어블레이션 한 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석세스 레이트는 70% 정도 되고 이스케믹과 논 이스케믹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스케믹이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확률적 전략으로 받아들여지던 익스텐시브 서브스트레이트 모디피케이션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의 성공률이지만 어블레이션 타임은 이렇게 넓은 범위를 어블레이션 한 거에 비해서 어블레이션 타임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블레이션 효율을 높여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게 VT 어블레이션이 정말 EP의 제일 꽃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뭐 디베이트도 있는데 아까 볼테지 매핑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레스홀드라는 게 0.5, 1.5가 사실 네. 굉장히 옛날에 나온 데이터고요. 그게 이제 옛날에 바이폴라 3mm의 카테타로 한 거라 사실 지금 나오는 이 하이 데피니션 카테타로 그 스레스홀드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아마 카테타를 달리해서 매핑해 보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 스레스홀드인지를 사실 이제 아직도 그게 정해지지 못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소크로널 크라우딩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매핑에 대해서 되게 괄목할 만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로드릭 턴이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레이트 액티베이션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라바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앱노멀한 레이트 액티베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레이트에 되게 포커싱을 뒀는데 레이시 중요한 게 아니라 레이스로 가는 길목, 슬로우 컨덕션 존. 슬로우 컨덕션 존은 이제 3D 매핑 시스템에서 컬러가 이렇게 크라우딩 되는 패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VT를 일으킨 데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한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냈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웨이프런트의 디스컨티뉴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CTI 어블레이션을 하는 사람을 사이언스 리듬일 때 CTI가 이제 블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CTI에다 카테터 갖다 놓고 CTI 라인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페이싱을 해보면 웨이프런트의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덕션 블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VT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블락 존을 사이언스 리듬일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주변에서 페이싱을 하게 되면은 그런 웨이프런트의 디스컨티뉴티를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VT를 서스테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이스케믹이랑 넌 이스케믹의 성공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 이스케믹이랑 논 이스케믹이 둘 다 이 아일랜드 매핑에 좀 적응증이 되긴 하지만 보통 이스케믹이 임팍션이 한번 생긴 이후로는 잘 진전이 되지 않지만 논 이스케믹은 좀 진전이 잘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핑을 했을 때 스카의 패턴 자체가 이스케믹이 훨씬 더 단조롭고 그리고 논 이스케믹에선 이렇게 멀티플 패치처럼 보이는 이 스카 존이 보여서 상대적으로 어블레이션 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서 이 성공률 차이가 이렇게 좀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저도 하나만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사실 VT 때 맵을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카 릴레이티브 VT 환자들의 언더라인 디지즈가 이제 만약에 MI거나 그래서 뭐 이미 카디악 어레스트로 인한 ICD를 넣고도 계속 샥을 맞아서 오시는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VT 인덕션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서 인덕션을 하시고 맵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지 사이너스 리듬에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지와 지금 보여주신 저 맵을 할 때 사용했던 카테터나 이런 것들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프로토콜은 VT가 인덕션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큐멘트된 그 VT와 같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술할 때 근데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모양도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원래는 그 에보트에서 그 레이트 액티베이션 그쪽을 아노테이션 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다가 요새는 그 에보트사에서 그 OT 니어필드라고 그 기능을 사용해서 매핑을 많이 합니다. 예, 보통은 에보트사로 그리드로 많이 매핑합니다. 예. 예, 요새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여기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게 가장 좀 초기 버전이고 그 이후에 좀 펑셔널한 매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S1 트레이닝을 하다가 S2를 시행해서 조금 더 이게 펑셔널하게 디크리멘탈을 좀 강조를 해서 매핑을 하는 방식을 요새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S2, S3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S2 매핑을 사용합니다. 보통 그 ERP에서 그 V 싱글 스터디에서 ERP를 구하고 거기서 한 20ms에서 30ms 정도 길게 해서 페이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쪽을 매핑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딥 매핑이 지금 펑셔널 서비스 매핑. 처음에 딱 이 시술을 했을 때 이스케믹 VT로 기억하는데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되게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돼서 아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뭐 방금 말씀드린 논 이스케믹이라든지 여러 이 복잡한 형태의 VT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도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이진아 간호사입니다. 그 혹시 VT를 유지하면서 매핑을 하고 싶은데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VT를 유지할 수 없는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VT 때 혈압을 좀 유지하면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노트로픽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을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만약에 이제 스터디를 해서 VT가 나왔는데 그런다. 일단은 저희는 도파를 겁니다. 걸고 어느 정도의 환자들과 바이탈 이제 뭐 마지막 110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정말 이 환자를 VT를 인덕션 시켜서 매우를 해야겠다 하면 네, 뭐 도파민을 아예 걸고 유지를 하면서 스터디 끝까지 좀 달면서 바이탈을 유지하면서 저기 교수님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 그리고 그 혈압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일랜드 매핑을 하고 주 타겟 사이트에 가서 그리드를 갖다 대놓고 인덕션을 시킨 다음에 인덕션이 되면은 짧게 매핑을 하고 바로 샥을 쳐서 터미네이션 시키고 이런 방식도 좀 사용하긴 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이 VT 서브스트레이트 매핑이 이 실제로 하는 피지션과 그다음에 서포트하는 이제 선생님들과의 어떤 신뢰와 그다음에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말처럼 저렇게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랙티스가 쌓여야 이런 아웃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두 번째 세션 끝나고요. 저기 두 번째 강의 끝나고요. 브레이크 저희가 잠깐 가지고 2시 20분에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